사람들의 삶의 질은 편하고 행복한 순간들보다는 위기나 힘든 순간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경험을 잘 다루고 대처할수록 자신의 삶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질도 기분 좋게 서로 잘 지낼 때보다는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갈등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쉽게 해주기도 하는 세계의 열쇠와 같은 노하우를 우리 뇌에서 발견된 중요하면서도 쓸모있는 지식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는 멘탈관리법의 멘붕박사 박준하입니다. 인간관계를 쉽게 해주는 첫 번째 열쇠는 우리 뇌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뇌는 좌뇌와 우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좌우뇌 깊은 곳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몬드를 우리나라에서는 편도라고 부르기도 해서 뇌에 있는 이 아몬드를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편도체는 그 유명세나 인지도 면에서 신경과학계의 BTS나 블랙핑크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편도체가 유명해진 이유는 뇌 속의 이 작은 아몬드가 감정뇌의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뇌관을 건드리면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감정뇌 뇌관을 잘못 건드리면 갈등과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험 윤리가 엄격해져서 이런 실험을 못하지만 예전에 한 무리의 원숭이 집단에서 가장 힘이 센 대장 원숭이의 편도체를 잘라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찰해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원숭이는 대장 자리에서 쫓겨나 구석에 찌그러져 그렇고 그런 힘없는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편도체는 분노나 공포 등 생존의 중요한 감정들을 처리하는데, 편도체가 사라지니 대장 원숭이는 분노를 느끼지 못해서 다른 원숭이들이 공격을 해도 맞서 싸우지를 않았고, 그러다 점차 구석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편도체를 잘라내 분노가 사라진 원숭이들을 밀림에 방류했더니 이 원숭이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모두 죽었는데,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 이 원숭이들은 화를 못 낼 뿐만 아니라 공포감도 느끼지 못해서 사자가 나타나도 도망치지 않고 그 앞에서 평화의 춤을 추다가 모두 잡아먹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를 중심에 두고 있는 감정뇌는 분노와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쾌한 감정들을 처리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통 하루 2만 개 정도의 자극을 겪는데, 편도체는 자극들을 불쾌감과 유쾌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분류합니다. 불쾌감에는 절벽 앞에 서서 경험하는 죽음의 공포도 있고, 카톡을 읽고도 씹혀서 신경이 쓰이는 정도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내 입장에서 보면 불쾌감은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받아들여 일단 어떤 자극을 편도체가 불쾌하다고 받아들이면 화재의 경보기가 울리듯 불이 들어오면서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불이 들어온 편도체는 안전하다 느낄 때까지 온갖 불쾌한 감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갈등을 풀어내려면 상대의 편도체 불을 빨리 꺼줄수록 유리한데요. 편도체 불을 빠르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뇌에서 발견된 남은 두 개의 열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뇌는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편도체는 거의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합니다. 갓난아기들을 보면 하루 종일 수시로 울어대는데 그때마다 편도체에 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서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축축해도 불이 들어오고, 배가 고파도 불이 들어오고, 꿈을 꿔서 놀라도 불이 들어오고, 심심할 때도 불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이 편도체 불을 스스로 끌 수 있는 뇌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누군가 꺼줄 때까지 계속해서 울어대는데, 엄마나 어른이 빨리 달려가서 우유를 주든 기저귀를 갈아주든 안아주어서 달래주든 편도체에 불이 들어온 사정을 확인하고 해결해주면 편도체의 불은 꺼지고 아이는 울음을 멈추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편도체의 불을 꺼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며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의 편도체에 불이 들어와 우는데 어른이 곧바로 꺼주지 않고 불이 오랫동안 켜져 있게 되면 편도체가 예민해지면서 불쾌감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고 방치한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 화가 나는데, 유아기 공격성이라고도 불리는 어린 시절에 쌓이는 화는 고약해서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한 일을 겪을 때 예민해진 편도체는 쉽게 불이 들어오고 잘 꺼지지도 않으면서 마음속 깊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편도체가 예민한 영역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밥 먹을 때를 놓치면 편도체에 불이 들어오면서 화가 납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른이 일일이 편도체 불을 꺼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뇌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마 뒤편에 있는 생각뇌에 편도체 불을 스스로 끌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가 뇌에서 발견된 두 번째 열쇠입니다. 주방에서 고등어를 굽다가 연기가 나는 상황이든 집이 홀라당 타버릴 정도로 불이 크게 난 상황이든 연기가 감지되면 일단 화재 경보기가 빽빽 우는 것처럼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편도체는 불편한 자극이 감지되면 일단 불이 들어오면서 불안과 분노, 짜증 등 불쾌한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빌딩 관리 책임자나 컨트롤 타워에서 진짜 불이 난 건지 경보기 오작동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게 되는데 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생각뇌도 스트레스 자극이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해서 편도체 경보가 고등어 굽는 연기 정도로 별일 아니고 안전하다 싶으면 스위치를 내리게 되고 편도체 불은 꺼집니다. 예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산길 혼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보여서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숙소로 가는 길이 그 길뿐이라서 뱀이 지나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살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뱀이 아니라 누가 길 위에다가 엄청 큰 응가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 이 자극이 두 개의 길로 나뉘어서 편도체와 생각뇌로 각각 전달되는데 편도체로 가는 길은 짧을 뿐더러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되어 있고 생각뇌로 가는 길은 국도처럼 뒤로 쭉 돌아서 생각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거나 들으면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접수받은 편도체가 우선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편도체는 4살 지능이라고 했으니 그 자극이 진짜 뱀인지 응가인지 구분을 하지를 않고 위험할 것 같으면 일단 뱀이다 라고 호들갑부터 떨고 봅니다. 응가가 아니라 진짜 뱀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도체가 호들갑을 떨어 주어야 만약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편도체는 맡은 역할을 하느라 수시로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불이 들어오면 국도를 통해 뒤늦게 정보를 전달받은 생각뇌가 뱀인지 응가인지 자세히 확인하게 되고 응가로 확인되면 별거 아니야 라고 판단 내리고 컨트롤 타워에서 안전하다고 결제가 떨어지면 편도체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뱀이다 라고 호들갑을 떨며 불이 들어올 때 그것이 뱀인지 응가인지 잘 따져보지 않고 생각뇌도 편도체처럼 같이 흥분해서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스위치가 잘 꺼지지를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편도체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화장실이 급해 서두르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 편도체 불이 쉽게 꺼질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야 또는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등으로 지나치게 오버해서 반응하게 되면 생각내도 흥분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평소에 점잖던 분들도 화를 내며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몇십 킬로를 쫓아가서 보복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내가 흥분하게 되면 뇌 컨트롤 타워가 혼란에 빠지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호시탐탐 정권 장악을 노리던 편도체는 이때를 틈타 구테타를 일으켜 생각뇌를 감금하고 뇌 통제센터를 장악합니다. 편도체 납치라고도 부르는 뇌 속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생각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감정뇌 폭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애인과 크게 다투거나 부부싸움이 심해질 때도 납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싸우고 있는 몸은 어른이지만 그 어른의 몸을 4살 편도체가 조종하고 있는 격이라서 아이들이 미래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울고불고 화를 내고 때를 쓰듯이
납치가 끝난 뒤에 후회할 만한 과격한 말과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런 편도체 납치는 화가 났거나 겁에 질려 있거나 또는 둘 다인 경우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납치가 일어날 때마다 겁에 질려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하면서 화병이 커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납치 상태에서는 생각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편도체 스위치를 스스로 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스위치 끄는 걸 도와주면 좋을 텐데요.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연구 덕분에 납치된 생각뇌를 도와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 윤곽을 드러냈고, 그 발견이 마지막으로 찾아볼 세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두 개의 열쇠인 편도체와 생각뇌 스위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세 번째 열쇠를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 열쇠는 이어지는 후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